더불어 살기에 실패한 사람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친족 간의 유대는 깨어지고 재산도 잃게 되며 아이들도 안정을 잃게 된다. 짝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짝을 선택하고 유혹하고 구애하고 결혼하는 과정에서 들인 모든 노력이 수포가 된다는 뜻이다. 모든 문화 속에 이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때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음은 분명하다. 그래서 인간은 짝을 지키기 위해 특유의 전술을 진화시켜왔다. 인류의 선조들은 외부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심리구조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질투심이다. 성적 질투심은 두 사람의 성적 연관관계 속으로 끼어드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감지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나아가 다른 사람이 자기 짝에게 관심을 보이거나 다른 사람과 시시덕거리는 짝의 배신 신호를 눈치채게 되면서 증폭된다. 이때 올라오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수치심이 사람들에게 라이벌을 물리치거나 짝의 배신을 방지하려는 행동을 취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남자나 여자 모두는 고통을 받게 된다. 남자의 경우 생식적 손실이나 위신, 명예를 잃게 된다. 여자는 그녀와 자식이 받아야 할 재산과 약속이 다른 여자와 그 자식에게로 고스란히 날아가게 된다. 이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연애 상대가 바람을 피우는 경우에서 느끼는 질투심의 강도는 남녀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질투의 내용이나 초점, 그리고 질투심을 유발하는 사건에서는 흥미로운 차이가 있었다. 남자는 대부분 육체적인 부정에 대한 질투심이 더 컸고 여자는 헌신하는 시나리오에 더 크게 질투심을 느꼈다. 이러한 남녀 간의 질투심 차이는 전 인류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남자의 질투심은 때때로 너무 강렬해서 바람피운 짝이나 그 상대를 죽이기까지 한다. 심지어 여러 문화권에서는 간통한 아내와 간부 죽이는 것을 합법화하기도 했다. 여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살인도 남자의 질투심 때문인 경우도 있다. 말하자면 남편의 경로와 위협, 학대 등이 두려워 남편을 죽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회에서 일어난 배우자에 의한 살인사건 대부분은 여자의 간통이나 여자의 이별 통보를 따지던 남편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었다. 또한 남자가 남자를 살인한 사건 피해자의 무려 20%가 정부이거나 배우자나 딸 또는 여자 친척을 방어하던 남자였다. 하지만 부정을 방지하고 부권을 확인하고자 하는 질투의 적응적 기능이 살인 행위로까지 가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바람을 피우거나 이별을 결심한 아내를 죽이는 것은 이를 방관하여 버림받는 것보다 진화의 역사 속에서 생식적으로 더 이익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질투의 대부분이 살인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처음에는 짝을 지키려는 좀 더 온화한 전술로 나타난다. 두 사람의 관계가 위협을 받아 질투심이 생기면 남녀 모두 짝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전술을 구사한다. 사랑과 친절을 실천하거나 경제적 물질적 재산을 제공하는 것 등은 남자에게 효과적인 전술이다. 여자들은 짝을 지키기 위해 용모를 가꾸는 전술을 쓴다. 배우자에게 어필하기 위해 아름답게 화장하고 예쁜 옷을 입는 것이다. 재산을 제공하거나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전술이 실패하는 경우 사람들은 감정 호소에 의지하게 된다. 이러한 전술로는 울어버리거나 자신이 파트너에게 완전히 의지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겸손이나 자기 비하도 또 하나의 전술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은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순종적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결과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 다만 스스로 여성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남자들이 쓰는 전술이거나 떠날 것 같은 여자를 달래려는 시도 등으로 추측은 되지만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감정에 호소하는 또 다른 전술은 고의로 성적 질투심을 자극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사용했을 때 그 효과가 2배 높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할 때는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 잘못하여 남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정말 버림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른 많은 종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짝을 독점하려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독점을 위한 방법은 공개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친구들에게 짝을 소개하거나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기도 한다. 때로는 짝에게 자신의 재킷을 입히거나 보석을 사주기도 하고 짝의 사진을 전시하기도 한다.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남녀가 똑같지만 그 효과는 남자가 사용할 때 훨씬 더 크다. 지속적으로 잠재적 라이벌을 경계하는 것은 짝을 지키는 보조수단이다. 불시에 집으로 전화하거나 짝에게 오는 우편물을 몰래 읽어보는 등의 감시는 인류 진화 과정에서 생식적 성공률을 높이는 요인이 되었다. 짝을 숨기는 전술도 감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파티 같은 경쟁자가 많은 곳에는 짝을 데려가지 않는 것이다. 짝의 시간을 독점하는 것도 숨기기 전술의 일종이다. 짝을 지키기 위해 짝을 교묘하게 조종하는 행태는 인간관계에서 다양하게 일어난다. 인디언 남자들은 비밀 장소에다 여자를 격리시켰으며 일본 남자들은 여자의 발을 묶어 두었다. 베일을 쓰게 하는 사회, 하렘 속에 여자를 가두는 사회 등 이 모두는 짝을 지키려는 공적 제도로 잠재적 라이벌과의 접촉을 막기 위한 것이다. 짝을 지키는 최후의 수단은 경멸이나 위협 또는 폭력 등으로 경쟁자나 짝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파괴 전술 중 가장 유순한 방법은 말로 하는 것이다. 경쟁자의 용모나 지성을 폄하하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 등이다. 좀 더 강한 전술은 협박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파괴적인 짝 지키기 전술은 남자들에 의해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라이벌을 부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 또한 남자들은 바람 피우는 짝에게도 파괴적인 전술을 구사한다. 짝의 부정을 막으려는 시도는 관습적으로 지속되어 왔다. 아프리카에서는 여자들에게 음해칼레나 성기봉합 등을 시행하여 순결을 보증해왔다. 아내를 빌려주는 것으로 유명한 알래스카에서도 성적 질투심으로 인한 살인율은 놀랄 정도로 높다. 미국 등 여러 곳에서는 외도한 정부에게 보상금을 남편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이런 법적 규제는 인간의 진화 심리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 즉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것을 다른 남자의 재산을 훔치는 행위로 간주한 것이다. 공통의 유전자가 없는 남녀가 여러 해 또는 평생을 함께 산다는 것은 인간의 놀라운 업적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다. 함께 살기 위한 여러 심리구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남자의 성적 질투심이다. 그런데 그 질투심이 심각한 파괴를 일으키기도 하므로 한편으로는 모순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지켜야 할 생식적인 가치가 더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